대학 진학 전략 그리고 저에 대한 내용을 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자공학과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신학 그러니까 목회학 박사까지 했고 교육학으로요. 그다음에 약학 석사까지 했습니다. 제가 저걸 강조하는 건 자랑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홈스쿨이라는 것이 홈스쿨 아빠로서 저에 대한 이제 도전을 주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강의를 이렇게 마스크 쓰고 많은 분들 앞에서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생각보다 무섭네요. 처음 해봅니다,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지만 대부분 대학교에서는 줌으로 강의를 하니까 그런 적 없는데 좀 아쉽지만 어쨌든 이렇게 좋은 시간에 좋은 강의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냥 질문한 건데요. 혹시 자녀가 여기는 모르겠다. 5 이상 없으시네. 제가 갔던 이 케빈 스완슨 목사님네 교회는 평균이 5명이에요. 그리고 거기 목사님들 5이고 10명, 기본이 10명이에요.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애를 많이 낳으면 된다. 거기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진짜. 애를 많이 낳아. 그리고 그 케빈 스완슨 목사님의 딸이 결혼하는데 그 남학생 20살에 결혼해요. 너는 10명 이상. 진짜로 많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10명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문제죠? 다 뺏겨. 10명 넘으면 뭐해? 그렇죠? 학교 가가지고 아까 우리 손 박사님, 우리 손 사모님이 말씀하셨던 또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를 다 보내면 세큘러 기호를 가게 되죠. 그래서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이제 집안이 이제 대도로 믿어왔지만 고등학교 때 다 포기하고 하나님 떠나죠. 목사님 말씀은 완전히 항상 말하지만 이스라엘 무협지 같고 우리 담임 선생님은 확실한 생물 선생님. 얼마나 정확해. 그냥 사람이 몇 억 년 전서부터 나와도 쫙 들으면 과학적이죠. 그게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인생을 산다는 거 많이 낳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 자녀들을 지켜야 되고요. 또 저희 홈스쿨 모임에서 보면은 자녀를 낳기도 많이 낳고요. 참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양을 많이 합니다. 입양을. 그래서 저희 모임에 오면은 5명 다 입양한 집도 있어요. 그리고 애를 한두 명 입양, 여러 명 입양을 해요. 한 아이는 그래요. 엄마, 나 입양했어, 안 했어? 그래요. 물어봐. 너는 입양 안 했어를 뭐라는 줄 알아요? 왜 나를 입양 안 했어? 다 입양하는데 왜 나는 입양이 안 됐냐고 물어봐, 거꾸로. 공개 입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고 입양하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요. 너무나 감사를 해요. 우리 권 목사님도 좀 생각해 봐야 돼. 우리 유 집사님도 입양하셨잖아. 유학기 집사님.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부총무님도 입양하셨고 막 최근에 입양 많이 하세요. 데려오는 겁니다. 그렇죠? 낳는 것도 좋아요. 데려오는 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낳고 많이 데려야 된다 생각하는데 제가 23년 동안 계속 이제 홈스쿨만 23년 했으니까 큰 교회 가서 이야기를 그렇게 해도 다 당회장 목사님 플러스 장로님이 반대를 하세요. 그거는 불법이다. 불법이라고 말씀하세요. 불법. 학교를 안 보내는 거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불법이 아니에요. 지금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불법이 아니냐면 여기 제가 이쪽으로 봐야 되고 여기 이건 요건 요선 하겠지만 왜 불법이 아니냐 시간이 없어서 아까 말만 따라 6시간 이상 8시간 강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무 취약과 의무 교육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말씀하셨죠. 의무 취약. 혹시 여기 검정고시 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자기 아이들이 검정고시 본다. 여기 목사님 당연히 우리는 검정고시 봐야 되고. 제가 말을 도중에 바꿨는데 그 다음에 자녀가 4 이상 있으세요? 자녀가 4 이상, 4이세요? 나오세요. 이런 분들은 이제 훌륭해. 제가 책을 선물로 드리려고. 나오십시오. 여기 한 분 더 계시네, 여기도. 감사합니다. 이게 훌륭한, 이렇게. 참 대단한 것이 3 이상이신 분. 네. 책이 더 있어야 되겠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여긴 기본 넷은 되시네. 예. 3 이상이신 분. 이제 책은 안 드리겠고, 파이팅입니다. 하나 더 나면 오세요. 우리 모임에 계속 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여튼 2 이상. 하나 이상. 이제 분발하셔야 돼. 저는 이제
다 아는 목사님들이 맨날 그 말 하시는데 하여튼 우리는 둘 이상을 낳아야 돼. 둘도 안 돼. 사실은 셋을 낳아야 돼. 왜?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역시 예, 감사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고 이 전도되는 아이들을 잘 섬겨야 되는 거가 우리의 숙제죠. 또 물어볼게요. 홈스쿨 하고 계신 분 혹시? 그러면 10년 이상. 역시 우리 목사님. 8년, 5년, 5년 이상. 예. 애가 몇이세요? 3명이요. 대단하시네. 나오세요. 목사님은 들으면 안 되고. 아이고 고생 많으시네. 홈스쿨을 그러면 5년 이상 하신 거죠? 네.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어요? 재밌게 하고 계세요? 아유 쉽지 않죠. 네, 지금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홈스쿨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필리핀에 가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집에 가서 다 여러분 홈스쿨 하세요 여러분 할 것 같습니까? 못하죠. 못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어렵게 못 산 나라, 못 살 때, 그렇죠? 아주 그냥 국민 소득이 얼마입니까? 그 당시에 67불, 50. 그때 여러분 홈스쿨 하세요 그러면 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 개도국에 가가지고 홈스쿨 하기는 어려워요. 도리어 학교를 세우고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고 도와주는 것이 맞는 거죠. 자, 그런 한국이었어요. 이런 한국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냐? 지금 뭐 53년 67.5불에 제가 이건 맨날 강조하는데 지금은 35,000불, 거의 400배가 됐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도와주는 게 뭐냐면 코이카란 사역을 통해서 개독을 많이 도와주러 갑니다. 근데 코이카도 그렇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빨리 발전된 나라가 거의 없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12년도에 2만 불 이상, 5천만 명 이상, 2018년도에 3만 불 이상, 5천만 명 이상 된 국민이, 그리고 1950년도에 원조국에서 정회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도와주는 나라. 한국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됐는데 그 다음 발전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베트남이 두 번째예요. 베트남 속도가 우리나라가 한 400배 발전됐으면 베트남이 한 200배 발전된 나라죠. 자, 그 가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 한국의 발전되는 상황 속에서 이거 놓고 해야 되긴 한다 보다. 저기 멀리 있네요. 그래서 요즘에는 코비드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렵고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죠. 그렇죠? 대면에서 비대면 대면 시작됐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마이크 소리 괜찮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비대면화, 그다음에 교육의 비대면화. 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빨리 되네요. 그다음에 4차 산업 방향으로 전환 이렇게 많이 되고 있죠. 지금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홈스쿨에 관심이 많아요. 자, 아까 많은 분들이 말한 것처럼 저도 그 얘기를 많이 강조하는데 한국이 발전하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이과와 문과로 나눴어요. 그렇죠? 아마 여기 어르신들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이과 문과로 나눴는데 저도 많이 이과 문과로 나눴고 그 이유는 빠른 시간에 산업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 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보다 선진국은 이과 문과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다양성을 두기 시작하고 우리나라도 얼마 전서부터 무슨 일을 많이 하죠? 컨버전스. 그러니까 컨버전스라는 게 융합, 통합, 융합을 많이 강조해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과 문과라는 개념은 없어요. 다 같이 배워서 가요. 한국도 이전에 이과 문과 교차 지원도 이제 시작한 나라가 됐고요. 그만큼 수준이 높아진 4차 산업의 방향을 가기 때문에 수준이 높아진 나라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발전이 됐고 그 발전된 그 가운데는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역할을 했던 것이 기독교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 나라라는 걸 저는 변함없이 믿고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떤 위기가 점점 오고 있습니까, 지금?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자살률이 높아요. 노인 자살률도 높고 다 높은데 청소년 자살률이 증가되는 이유가 뭡니까? 가치관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적인 가치관이 지금 너무나 한국이 발전됐기 때문에 이 가치관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픈 얘기인데 기독교인들까지도 가치관 영향을 받아요. 저희들까지도. 그래서 이런 어렵고 힘든 가치관 때문에 변화가 받아서 청소년들이 위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이제 여기 보신 것처럼 나오죠. 그 뭐 부모님과의 대화 시간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여기 아버지 계신 분들 중에서 자기가 우리 아버지랑 같이 한 일주일 이상 여행 다녀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거기 다녀보셨어요? 지금 결혼하셨죠? 애가 장기도 말고 너는 거기는 홈스쿨로 말고 그러면 자기가 아버지랑 이렇게 그렇죠? 남자들 분들 중에서 아까 우리 마찬가지예요.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애들 얼굴 보기 힘들어. 학교 다니면 그렇죠? 아침에 나가서 고등학교 되면 더 하고 시간을 많이 뺏기죠. 우리 장교도 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 목사님 아들이니까 홈스쿨 했으니까 대안학교하고 홈스쿨 했으니까 뭐 맨날 놀러 다니겠지. 그렇죠? 맨날 같이 공부도 하고.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공부도 같이 하고 맨날 아버지랑 같이 다녀요. 지금 94년생인데 둘째 아이인데 지금은 병역 특례업체에 일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도 이렇게 집에 오면요 와이프랑 나랑 침대에 누워 있으면 갑자기 가운데 들어와. 이 사이에 들어와서 자기 엄마 아빠 사이에서 너무 좋다. 징그럽게. 근데 그게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려본 거예요. 친해요 굉장히. 엄마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다 좋아. 그러니까 아빠로서 엄마로서 어때요? 행복하죠. 저는 와이프를 이렇게 잘 이렇게 어깨 껴안는 것도 잘 못해. 우리 아들은 뭐 그냥 자연스럽게 엄마를 껴안고 자연스럽게 동생들하고 이렇게 다녀. 왜? 시간을 많이 보내서 그래요. 시간을 보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보시면 자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시간을 누구랑 보내는 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을 누구랑 보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죄송하지만 나는 질적으로 한 시간을 보내주고 그 돈에 뭐 그 시간에 엄청나게 아이들이 원하는 뭐 다 사준다는 거예요. 그게 답이 아니죠. 질적인 거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질도 중요하지만 양이 더 중요하다. 양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여기 아버지와 아들이 있으면 같이 목욕탕 가시죠. 가서 이 얘기 많이 하세요? 한마디도 안 하잖아. 그냥 때밀어. 가만히 있잖아. 그래도 아빠는 어때요? 좋잖아요. 그 추억거리가 있고.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거, 양적이든 질적이든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입시 시대에 우리 때도 입시가 있었으니까 뭐 본고사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평생 못 잊는 게 항상 제가 강의할 때 말하지만 평생 못 잊기 때문에 한 번에 아버지랑 같이 그 설악산 놀러 갔을 때 하루 자고 온 거. 그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냥 아버지랑 같이 시간 되고 그다음에 그 바나에서 하고 친구들하고는 많이 갔지만 아버지랑 같이 간 거 평생 못 잊어. 지금도 감사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래. 나는 아버지랑 축구 한 번 한 거 평생 축구를 한 번 한 걸 못 잊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난 사진 한 번 찍은 거. 우리 시대는 그랬어요. 지금 초등학교 때 제가 이제 60 하나입니다만 그렇게 안 보이죠. 젊게 보이는 게 이제 시험 때문에 제가. 근데 어쨌든 저희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한 반에 한 70명씩 오전 오후반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 당시에 그렇게 됐죠. 근데 아버지랑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도 없었고요. 근데 이게 홈스쿨에서 저는 제일 좋았던 것은 자녀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다는 거는 뭐 행복해요. 요즘에는 아이들한테 겁을 줘요. 장교도원도 마찬가지니까 장교도 대표도 똑같아. 아버지가 시간을 많이 보내줬잖아. 그럼 나중에 아버지가 은퇴한 다음에 요양원에다 보내놓고 돈만 보내지 말고 시간을 보내줘야 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요양원에다 보내놓고 돈만 보내주잖아. 우리 학교 다닐 때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돈만 보내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 아들 보고 그래. 야, 내가 투자한 시간의 3분의 1만 나랑 보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겠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모님과의 대화 시간 전혀 하지 않는다. 정말 괴로워 이거요. 40몇 %. 그렇죠? 나이에 따라서 더 당연하지만 거의 그냥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그리고 점점 아이들이 커가요. 제가 홈스쿨을 해서 우리 사춘기 우리 애들 데리고 제 친구 집에 가요. 놀러 가면은 그 집 애들도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 딱 가면 그래. 아저씨 안녕하세요 하고 어디로 가요? 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 그럼 우리 애들만 앉아가지고 제 친구랑 얘기하는 거야. 거기 안 들어가고. 문화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꾸 아이들을 뺏기니까. 그럼 우리한테는
위기죠. 사실은 자녀들이 위기입니다. 한국이 위기가 아니라 크리스찬 자녀들이 위기인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다 뺏기고 있어요. 제가 대학 교수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콜링 중에 하나가 홈스쿨링 사역 전에는 캠퍼스 사역을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그 대학 박사학위를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신학 공부를 시작했고 목사가 됐지만 대학에 가서 캠퍼스 사역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점점 줄어가지고요. 2% 3%도 안 돼요. 제가 94년도에 교수가 될 때만 하더라도 1년에 행사를 하면 1000명 정도 모였는데요. 그리고 매달 모임이 120명에서 150명 모였는데 우리 장갑동 목사님도 카이스트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니까 지금은 1년에 한 번 모이는 게 한 60명에서 80명. 매달 모이는 거는 한국 학생 별로 없고요. 다 외국인 학생. 외국인 학생이 와요. 또 카이스트 같은 데는 또 가보니까 외국인 학생이 전도가 돼가지고 한국애를 전도하고 있어. 거기 박사급 애들이 막 은혜 받아가 전도돼가지고 한국애를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 몽골 여학생이 은혜 받아가지고 한국 그 자기가 박사 과정이 있으니까 한국 재학생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위기입니다. 저거.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특히 제일 위기가 이거겠죠. 우리가 지금 저는 두 나라를 꼭 비교합니다. 한 나라는 영국이고요. 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영국은 크리스찬이 14% 12%였다가 지금은 2, 3%로 줄었죠. 그래서 영국 성공회가 지금 성공회 그렇게 아름다운 성공회 성당이 뭐로 팔리고 있습니까? 뭐 술집으로도 팔리고, 그죠? 박물관으로도 팔리고 엄청 팔리고 있는 거죠. 점점 줄고 있고요. 그럼 과연 미국은? 우리 이전에는 미국 교회도 그렇게 줄고 있다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도 그래서 큰 교회들이 다 줄어들었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교수다 보니까 미국에 안식년으로 1년씩 가 있을 기회가 있었거든요. 가 있으면 거기 홈스쿨라는 커뮤니티에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 처치스쿨, 홈스쿨, 대안학교들이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맨날 교회를 참석해. 교회를 가, 교회. 주일날 당연히 교회 가고. 그러니까 교회가 바글바글해. 그 조그만 교회에서는 홈스쿨 중심으로는 처치 홈스쿨을 해요. 큰 교회에서는 서포팅하는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한 450만 명이 홈스쿨러들이 있는 거죠. 근데 한국은 참 아쉬운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 교회의 발전과 더불어 크리스찬 컨텐츠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백그라운드로 교재를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따라하기가 쉬워요. 이 교회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스쿨 오브 투마로우 그렇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스쿨 오브 투마로우는 교재에 따라서 쭉 나가게 되면은 고등학교까지 다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미국 대학에서는 다 받아줘요. 근데 물론 한국 대학을 가려면 검정고시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큰일 나죠. 뭐 사실 지금 계속 줄기 시작하면 9% 뭐 1%까지 갈 수도 영국처럼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교회가 투자를 기존 교회가 우리도 건물만 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자녀들에 대한 투자 없이는 건물만 남는 그런 위험한 시기가 된 거죠. 우선 대학생이 줄어요. 그 얘기는 대학생이 준다는 건 뭐예요? 아무리 대학교에서 내가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거든요. 목사님 들으려 하지 않죠. 왜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벌써 아까 보여준 많은 교과 과정에서 스포일러 있는 거예요. 돌아오기 어려워요. 저희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학업이 너무 이렇게까지는 치열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좀 편했어요. 자유롭게 교회 생활도 하고 교회에서 자고 뭐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우리 때는 교회 다니는 애들이 성격도 좋았어요. 왜냐하면 착실하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엄청나게 스펙을 갖추고 있잖아요. 무섭게 훈련시키고 있고 선행학습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되죠? 세상을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솔직히 따라가야 되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학교를 보내면 여러분 따라가야 돼. 제가 참 무식하게 해요. 미국식으로 우리 딸을 학교에 보내요. 초등학교 때 보내보니까 초등학교 가면 이제 받아쓰기 하잖아요. 1학년 때. 엄마, 아빠. 첫날은 100점을 받아갖고 왔어. 야, 잘하는구나.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은 빵점이야. 우리는 가르쳐준 적이 없어. 엄마, 아빠 빼고는 초등학교 때. 근데 거기들은 뭐 선행학습을 오니까 뭐 학교에 다녀왔으면 받아쓰기를 뭐 더 천재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애가 어떻게 생각해요? 갑자기 나는 바본가? 나는 바보야.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나가요? 첫째가 지금 2학년 때 홈스쿨로 했었는데요. 첫째 1학년 때 그러더라고요. 나는 바본가? 이렇게 바뀌어.
선행학습.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좋아지는 건 좋지만 너무 대가를 많이 치러요. 아까 자살률도 높아지고 너무나 많은 피해를 치르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신앙까지 잃어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앙까지도 지금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초등학교 미국에서는 이렇게 한국 엄마들이 미리 공부를 시키고 오면 전화를 해. 제발 좀 가르쳐 주지 말라고. 왜 얘 가르쳐 줘가지고 다른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시작하는데 얘만 뛰어나가지고 왜 수업 시간에 딴짓하냐고. 그게 맞죠. 근데 우리 애가 또 공부를 안 해갖고 와서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 이런 방향은 아닌 거죠. 뭐 그 예를 들면 뭐 워낙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따라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항상 저는 강의할 때 그 말을 하는데 새 포도주는 세푸대.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워낙 과학적으로 워낙 왔다 갔다 이렇게 뜨거워졌다 차가웠다 하면서 폭발력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새 포도주가 그러나 새 푸대에 넣어야지만이 서바이브 할 수 있는 거고 그 오래된 포도주, 좋은 포도주는 이제 이쪽으로 가면 돼요. 세상적인 컬리크름에서 우리가 양다리를 거쳐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키운다는 거요. 지금은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렇게 기도 매일같이 예를 들어서 뭐 붙들고 기도 해봤자 아침에 몇 시간 하겠어요? 한 5분 하고 학교 보내.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생 생각해 보면은 밤 11시까지 있는 거예요. 학교까지 쭉. 친구, 선생님, 주변 환경이 쫙 따라가면. 그럼 밤에 기도 한번 해주고. 어렵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우리 다음 세대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선진국 가고 업그레이드 되는 거 좋은데 그 다음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가 참 답답한 거고 아쉽죠. 왜 미국은 왜 부럽냐? 이렇게 홈스쿨을 해서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홈스쿨 하셨어. 아까 홈스쿨 하신 분 들어보세요. 자, 엄마가 그러면 대학교 보낼 때 얘는 무슨 커리큘럼 했고 뭐 했고 막 쫙 써가지고 대학 입시 때 딱 보냈다. 그 대학교가 믿겠어요? 지금 자녀가 몇 학년이세요? 몇 살 나이에요? 6학년 나이잖아요. 대학교 갈 때 제가 대학 교수고 입학 사정관도 일부러 했거든요. 근데 걔가 뭐 했다고 쫙 써서 보내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왜 안 믿냐? 일반은 고등학교 학생들도 선생님이 써준 거를 입학 사정관이 아무도 안 믿어. 다 선생님이 조작하니까. 얘가 공부를 성적이 떨어져. 그러면 책을 150권 읽었다는 거야. 꽉 읽어. 그래서 면접해서 물어봐. 그럼 하나도 몰라. 그리고 어떤 애는 성적이 좋아. 그러면 다른 것도 확 넣어. 그럼 뭐야? 지금 대학에서 그렇게 뽑고 있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다 거짓말로 쓰는 거예요. 수시 면접할 때. 그러면 입학사정관은 뭘 하죠? 저 솔직히 얘기하는 겁니다. 뭘 하겠습니까? 이거 유튜브로 들어도 할 수 없는데 입학사정관 1순위로 보는 것이 등급을 봐요. 내신제 등급을. 참 어쩔 수가 없잖아요. 다 선생님이 거짓말이니까. 거의 대부분이. 왜냐하면 잘해야 되니까. 근데 하물며 선생님이 그런데 엄마가 우리 아들은 뭐 했고 줬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못 봤죠. 근데 그러면은 우리보다 홈스쿨도 미국 대학을 보내는 그 미국에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믿으니까 홈스쿨 아이들이 하버드도 가고 스탠포드도 가고 자기에 맞게 가는 거죠. 갈 수 있도록. 그만큼 수용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쉽게도 그런 문화가 잘못되어 있으면 또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포도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홈스쿨러들은 진짜 그러고도 감사한 건 뭐냐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포도주로 갈 수 있는 우리나라가 발전이 됐고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세 번째로 봐요. 한국 기독교 쇠퇴 원인 중에 하나가 뭐 첫 번째 세상적 가치관, 대형화, 세속화, 기업화, 풍토, 집단이기, 자유교회 중심 모든 게 있지만 세 번째가 저는 신앙 전수의 실패. 아까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뭐 그대로 15%면 15%다 지키면 돼요. 못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심각하게 지금 뭐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죠.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저는 요 세 번째에다 맞추기 때문에 자 그러면 홈스쿨링이 과연 답일까요? 저는 홈스쿨링이 답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시대적인 또는 우리의 가치관으로 볼 때 하나의 좋은 틀이다로 보는 거지 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과 부모의 모든 섬김이 되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홈스쿨 함으로
시간,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 그리고 자녀들에게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한테 줄 수 있는 컨텐츠가 부모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그 컨텐츠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생각했던 우리 그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홈스쿨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혹시 홈스쿨 아빠 계세요 여기요? 하시는 아빠? 예, 그 아이들이 아빠 따라하지 않아요? 맨날 있으니까. 저는 홈스쿨 하니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제가 엉망인데 얘가 날 쳐다보고 있으니까 뒤통수가 맨날 무서워. 뒤통수가 무서워요. 어느 날 갑자기 수염을 길러 저처럼. 살짝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빠 자기를 따라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기분 되게 좋아요. 수염을 기르면 기분이 좋아. 깎으면 어때, 기분이? 저 자식이 왜 저러지? 어쨌든 기분은 좋으면서 두려워요. 내가 내 뒷모습을 보고 있구나. 엄마도 마찬가지고. 가끔 부부 싸움을 어떻게 돼요? 더 많이 해요, 더 안 해요? 싸워도 조용히 모르게 바뀌게 돼요, 바뀌게. 그러니까 홈스쿨 하면은 자녀들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아주 엄청나게 바뀌게 되는 그런 역할이 되게 돼요.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홈스쿨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진로 얘기 다음에 하겠지만은 이제 진로적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자녀들 데리고 선교를 많이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선교를 갈 수가 있어요. 선교. 그래서 저는 이제 추천하기를 선교 갈 때 절대 선진국 가지 말고 후진국을 많이 가라. 후진국을 가서 고생을 많이 시켜야 돼. 그래야지 감사할 자이지. 교수님 중에서 이제 기러기 아빠 하면서 미국이라든지 막 그런 자녀들 보낸 분 보면은 아이들이 감사하지 않아요. 와가지고 컴플레인만 해. 그렇죠? 교수가 뭐 월급이 많지도 않은데 후진대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컴플레인. 근데 우리 아이들 선교 데려가면은 뭐 엄청나게 고생하잖아요. 막 고생하고 오면은 딱 한마디에 한국이 천국이에요, 천국. 벌써 차를 탁 타면 아스팔트가 조용하잖아. 뭐 네팔, 뭐 그런 데 갔다 오면은 뭐 몽골 가가지고 머리 감다가 물이 안 나오면 어떡해요? 갑자기 머리 막 감는데 물이 안 나와. 근데 그런 경험들이 홈스쿨라의 부모님하고 아이들하고 보낼 수 있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 많은 추억이 많아. 나는 아빠랑 한 번 여행 갔는데 얘들은 뭐 나랑 같이 가가지고 뭐 3주씩 코이카 갈 때도 데려가요. 그러면 3주 동안 가 있는 거예요, 네팔에. 가서 걔는 이제 자원봉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엄청 감사하죠. 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거가 바로 선교하는 가정으로서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선교사님들 가정 봐도 답답해. 홈스쿨을 안 한 분들은. 왜냐? 선교사님으로 가가지고 아이들은 어디 보내? 국제학교에 보내. 자기는 사역하고 있어. 그 네팔 가도 그래요. 그럼 얘들이 네팔을 하나도 못해. 그리고 엄마는 얘 왔다 갔다 얘 데려주냐고 선교 사역이 줄어. 시간이. 아빠도 마찬가지야. 근데 거기 와 있는 외국인 선교사들 보면 홈스쿨로 해. 저희 같이. 그러면 선교하러 갈 때 다 가. 쫙 가가지고 거기 가서 선교 도와주고 네팔 말도 잘해.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시 미국에서 가서 대학 가서 공부를 해요. 미국은 또 가기도 쉬워. 한국 대학이 어렵지 미국 대학은 쉬워요. 굉장히 쉬워. 가서 공부한 다음에 다시 선교사로 또 와. 몇 년이라도 왔다가. 저는 선교사 자녀가 다시 왔다가 간 거 거의 못 봤어. 한국 선교사님.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기회를 부모가 안 줬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아니 그 국제학교 가가지고 뭐 좋은 학교 가는 게 중요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를 커서 거기 가서 같이 동역할 수 있다는 거는 아빠가 얼마나 기쁘겠어. 내가 선교지로 있는데 내가 미국 갔다 몇 년 뒤에 다시 와가지고 섬겨. 이거는 뭐 진짜 홈스쿨로 아빠로요. 뭐 홈스쿨 떠나서 아빠로서 행복이죠. 저희 딸도 2년간 염전 과기대에 선교사를 갔다 왔거든요. 자원봉사로, 자비랑으로. 제가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교하는 가정으로서 준비할 수 있는 필요가 있죠. 요거를 생각하고 우리가 진학을 해야 되는데 이 한국이 진학이 항상 어렵더라고요. 요 얘기는 왜 얘기냐면 지금은 해볼만 하다는 시대가 홈스쿨러한테 기회가 왔고요. 또 긍정적으로 보면은 제가 20년 동안 그렇게 얘기해도 부모님들이 안 움직여. 근데 움직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움직일 수가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하셔야 돼요. 더 이상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더 놓쳐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줄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케빈 스완슨이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야, 우리 너무 힘들다. 내가 23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홈스쿨 떠나가지고도 자녀에 대한 교회도 안 한다 그랬더니 너네 한국 교회는 몇 년 됐네요. 우리가 몇 년 됐죠? 130년을 봐야 되겠죠? 그 정도 얘기했더니 자기네는 조상까지 따지면 1000년이 넘었대. 그래서 얼마나 이거 흔들림이 많았겠니. 근데 우리는 지켜봐서 홈스쿨도 그래서 과감하게 큰 말 동의해요. 나라도 버리고 오고 또 학교도 이제 학교에서 이제 기도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학교도 버리고 과감하게 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희생을 했다는 거 부모들이 조상들이. 우리는 못 버리잖아요. 학교 버릴 수 있어요?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나라도 버렸다고 그 사람들은. 버려서 간 거 아니에요. 청교도들이. 그런 도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희생을 이 선조들의 희생이 깔린 것이 무섭구나. 그 희생을 해야 되는구나. 희생 없는 열매가 없구나. 겨우 우리가 이제 130년 가지고 그렇게 희생하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 그 아래에서 아이들이 자녀 교육을 갖고 은혜를 받아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 있는 홈스쿨로 자녀 아이들이 못 오는데요. 걔네들이 와서 간증하는 거 보면은 정말 은혜돼요. 뭐 8살, 9살 때 성령 체험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고, 그다음 학교는 신경도 안 써서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홈스쿨 하는 아이들이 똑똑할까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똑똑할까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똑똑하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럼 홈스쿨 아이들이 똑똑하다. 그러세요? 저는 반대인데. 학교 다니는 애들이 시험도 잘 봐요. 훨씬 성적 좋아요. 홈스쿨 애들은 시험이 나빠요. 우리 집 애들 봐도 그래. 빨리 못해. 우리는 빨리 안 하거든요. 빨리 하세요? 근데 똑똑해요? 다른 애들이랑 시합해 똑똑해요? 지금 홈스쿨에 똑똑한 애들은요, 학교 가도 똑똑한 애들이에요. 그렇죠? 예, 애들은 그러니까 홈스쿨에 더 똑똑해지지도 않고 더 멍청해지지도 않아요. 그거는 다 애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를 말하고 싶은 건데. 근데 제가 홈스쿨 해보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애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학교 다니면 사모님 아시다시피 뭐 질문을 몇 번 엉뚱한 질문을 막 해. 학교에서. 그러면 어때요? 처음엔 봤지만 선생님이 쟤는 친구들도 야이씨 그래. 근데 집에서 얘가 맨날 엉뚱한 질문해. 그럼 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질문 그만해 그래요? 그런 분은 홈스쿨 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엉뚱한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홈스쿨 엄마들은. 야, 그건 너 진짜 창의적이다. 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그게 다르죠.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홈스쿨 아이들은 질문하는 거를 겁을 안 내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그리고 엄마 아빠도 뭐 모르면 모를 수 있지. 그렇죠? 알려주잖아요. 근데 학교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시간도 안 되고 쟤 때문에 공부가 방해되면 안 되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학업적인 제 자녀들을 모르겠어요. 사람들마다 상대적이니까 어떤 홈스쿨러들은 굉장히 뛰어나게 아이들이 원래 뛰어나고 뛰어나게 키우는 집도 있고요. 굉장히 창의적이라서 막 대학도 일찍 들어가고 뭐 검정고시 봐가지고 막 대학도 일찍 가고 좋은데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걔는 걔대로 뛰어나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보면은 그 유명한 그 일본 여자, 거기는 진짜 애들이 뛰어나요. 둘 다. 그렇죠? 일찍. 둘 다 천재를 키웠어요. 그분들이 이제 홈스쿨을 하면서 그런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재밌어요. 다양하게 키워요. 우리나라도 아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저희 집 애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일단 편하게 키웠어. 놀면서. 근데 저는 이런 말을 꼭 했어요. 너네들은 학업은 다른 애들만큼 성적은 안 나와도 누구보다 창의적이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해줘요. 부모로서. 그래서 실제로 창의적이야. 엉뚱해. 질문도 엉뚱하게 했고 별별 걸 다 해. 하다못해 길거리 지나가. 그럼 뭐라 그러세요? 저기 뭐 예를 들어서 연탄 뭐해서 그게 무슨 세일이더라? 자전거 폭탄 세일. 그럼 얘가 뭐라 그러래? 아빠 저기 폭탄 판대. 폭탄을 판다는 거야. 폭탄. 그거 우리 웃기죠. 근데 뭐라 그래요? 저것만 폭탄의 의미는 뭐다? 편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학교에서 그랬다는 뭐 왕따. 우리 아들 왕따야 왕따. 아주 우리 딸도 마찬가지고 우리 딸이 맨날 그래. 저거 학교 갔으면 저거 완전히 왕따. 맨날 엉뚱한 얘기만 하고.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홈스쿨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이런 정보화 사회 변천이 된다는 거는 저희들한테 많은 기회들이 뜨고요. 실제로 제가 갔던 그 케빈 스완슨대만 하더라도 그 자녀들이 고등학교만 마치고 다 유튜브 대학을 가. 유튜브 대학. 그 사람들 말은 유튜브 대학이래. 그래서 첫째 아들이 그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는데 자기는 대학 갈 필요 없다. 고등학교 마치고 유튜브 갖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뭐가 있냐면 그게 있어요. 이건 다 뺄게요. 이건 사실은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런 묵이라는 게 있거든요. 묵. 그러니까 제가 매스 오픈 억세스를 해서 무상으로 다 들을 수 있는 게 미국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찾아보면 한국도 이제 K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미국에는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홈스쿨러들한테 강조하는 거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영어 하나만큼은 자유롭게 해야 된다. 그리고 집에다 영어를 우리가 신앙적인 말씀, 저희 아이들은 맨날 복음성가 아니면 이제 성경 말씀을 영어로 했어요. 그리고 영어로 암기를 시켰어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말씀이 항상 들어오니까. 그리고 영어도 되니까.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모든 세계의 모든 새로운 기술들은 다 영어로 써 있습니다. 중국 인구가 암만 많아도 중국어로 돼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옛날처럼 뭐 불어니 뭐 그런 없었지만 지금은 통역기가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듣고 말하는 거는 해놓으시면은 얼마든지 새로운 기술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유튜브 대학을 통해 가지고 제가 테크닉을 올려요. 또 한국하고 다르죠. 미국은 유명한 세계적인 갑부들 다 대학 중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대학 중퇴하면 되겠어요? 문화가 달라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이렇게 해요. 해가지고 계속 실력을 쌓고 자기 가치를 올리고 아까 케빈 스완슨 사위 그 친구는 자동차 고등학교만 나오고 자동차 고치는 거에 아주 매니아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국도 이제 그런 시대로 이제 발전되고 있겠죠. 지금. 그래서 한국 대학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말씀을 드리면 일반 대학교는 학생생활부를 홈스쿨로는 작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믿어주지도 않아. 이게 잘못된 거죠, 우리나라가. 그렇죠? 아쉽게도. 그러니까 수능에 대학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할 수밖에 없죠? 수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수능이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 수능 점수에 따라서 내신자가 정해지니까. 그래서 우리 홈스쿨 모임에서도 보면은 우리는 재수란 게 없잖아. 그렇죠? 재수가 없고 우리 필요하면은 학원 가서 들으면 돼야 신앙 가치관을 잘 갖고. 자, 그럼 한마디 물어볼게요. 학원 선생님하고 학교 선생님 차이점. 우리 학교 선생님 출신이시니까 차이점이 먼저 아세요? 학교 선생님은 학생이 선생님을 자를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잘라. 우리가 못 잘라. 그러나 학원 선생님은 학생이 학원 선생님을 바꿀 수 있죠. 옮기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네. 때려도 엄마가 오케이 하니까 거기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도 학교 선생님은 기득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학교를 다니는 한 권한은 선생님이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나라에서 선생님한테 돈을 주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립학교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학원은 부모님이 선생님한테 돈을 주기 때문에 학원 선생님이 얘한테 뭐 이상한 얘기, 뭐 아까 말한 5가지 부모 스타일 아시죠? 5가지 부모 항상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한 20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미국은 벌써 시작했다고. 엄마 아빠가 나 남자인 가정 하나, 엄마 아빠가 여자인 두 분 다 여자인 분,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혼자 사시면서 계속 바꾸는 분, 여자 혼자, 남자 혼자 사시면서 계속 바꾸는 분, 걸프렌드, 보이프렌드. 그다음에 정상 부모. 근데 지금 한국이 지금 딱 그렇게 됐잖아요.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홈스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이 잘못됐다는 거 알죠. 말씀 기준으로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능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학교 가는 홈스쿨 아이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재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뭐 자기가 잘 맞춰서 신앙 가치관을 갖고 자기가 뭐 1수, 2수, 3수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검정고시를 끝내놓고 가끔 필요하면은 이제 신앙 가치관을 갖으니까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 그러면 학원 선생님이 그래요. 야, 내가 이런 애들 처음 봤대요. 얘들은 올검이래. 올검. 아시죠? 올 검정고시 출신들. 야, 얘네들 올검이래.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모임에서 학원 다니는 애들은 굉장히 선생님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애들은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니다 다니니까 얼마나 좋아. 정말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홈스쿨 아이들이 사회성이 훨씬 뛰어나요. 근데 뛰어나지 않다면은 그 홈스쿨러 가정이 잘못된 거야. 그 집에서만 처박혀 있는 거야. 홈스쿨 네트워크를 가야 돼. 네트워크. 가서 모든 모임을 가야 돼. 가서 거기서 사람하고 친해지고 얘기도 나눠야 되고요. 그 항상 얘기하지만 그 모임 갈 때 학교 다니는 애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동생들 데리고 못 놀아. 언니 오빠들하고 못 놀아. 근데 홈스쿨로 온 애들은 평상시 맨날 놀았던 애들이기 때문에 잘 놀아요. 그리고 사우나 가서 아줌마랑 2시간씩 얘기해, 우리 딸은. 웬만한 애들 아줌마 쳐다도 안 보죠. 2시간, 3시간씩 얘기해. 그럼 너무 좋아해. 수희 아저씨랑도 친해. 우리 학원 다니는 애들은. 근데 그게 이제 물론 홈스쿨 가정마다 다르지만 홈스쿨의 부모의 가치관이 그 사회성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입시 종합반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능 부분에서는 홈스쿨러가 엄청나게 대접받는 거 아세요? 혹시 한예종에 가보시면 홈스쿨 출신이 되게 많아요. 저희 홈스쿨 협회 출신들도 많고. 그리고 딱 가서 우리 홈스쿨입니다 그러면은 한예종 입시에서 뭐라고 하냐면 당연히 홈스쿨이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애들이 자유롭게 생각하니까. 예술 부분에서는 아마 조만간에 두각을 뛰어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 실제로 미국에서는 다 홈스쿨러들이에요. 거의 예술을 하시는 분. 미국은 벌써 자기 시간에 자유롭게 하니까. 자, 그다음에 해외 대학은 지금 뭐 스쿨 오브 투모로우나 어베카를 하나 모든 온라인 프로그램을 하면은 해외 대학은 갈 수가 있어요. 자기가 얼마든지. 그리고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잘 맞춰서 내면 거의 믿어줘요, 이 사람들이. 거기는 홈스쿨러 출신들이 좋은 학교를 워낙 많이 왔고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좋은 결과를 많이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받아줄 수가 있어요. 여기 말한 것처럼 여기 검정고시를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여기 한국에서 또 사이버 대학을 할 수도 있어요. 진짜 홈스쿨러들이 그거 갖고 사이버 대학을 해서 그 미국의 의과대를 가기 위해서 여기서 미리 학부 과정 중에서 수업을 듣고 의과대학에 필요한 커리큘럼을 시험을 보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가 지금 바뀐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준비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집 애들은 잘 싸고 후진걸 했어요. 제가 교수인데도 이게 전 해볼만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올건 플러스 독학사. 대학도 독학사를 시켰어요, 저희. 그래서 독학사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학점 운행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원격 강의도 듣고 뭐 학점을 다 합치면 돼요. 그 대신 제가 그 얘기는 했어요. 전문성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지도해 준 애들도 몇 명이 있어서 그렇게 진학하고요. 그 대신 얘들이 자기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석사 과정이라든지 박사 과정을 더 진학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잘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은 연대, 카이스트 두 가지가 확실하면 돼요. 하나는 학점, 4.0을 넘으면 학점하고요. 영어 성적. 그러면 모든 교수님들이 웬만한 대학의 거의 100% 교수님이 다 좋아해요. 석사, 박사 과정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되면 다 100% 장학금을 받고 갈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위치에 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진로, 진학 후 진로. 결국 지금 시대는 전문성, 달란트 개발이 되는 거죠. 미국하고 참 아쉽게도 비교할 수가 없죠. 대학 중퇴를 해가지고 성공하기가 참 우리나라는 어려운 나라잖아요. 전문성, 일본하고 한국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죠. 근데 한국도 지금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전문성 개발과 달란트, 홈스쿨 아이들은 1순위는 신앙이고 두 번째는 실력이죠. 그렇게 하기 위한 준비를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장기적인 방향을 준비해야 되고 좀 힘들더라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읽기 시작하면은 스스로 자꾸 격려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좀 늦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늦더라도 기다려주면 스스로 자기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엉뚱한 거 많이 애들이 창의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홈스쿨 아이들은 진짜 창의성이 있어요. 지금 아이지만 언젠가는 열매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 따라서 물론 일부러 대학을 안 가는 아이들도 많아요. 저희도 자기가 이거는 내 분야에서 한번 해보겠다는 분야도 있고 고등학교만 마치고 어떤 애들은 용접하는 거 세계적인 용접 학원 다녀가 되겠다 그런 애들도 있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데를 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결정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자녀들의 달란트와 부모의 멘토가 필요하고 더 필요하면은 또 홈스쿨러들이 자기 부모가
부족할 때는 전문가한테도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요. 뭐 검색해가지고 연락하면 얼마든지 해주는 시대거든요. 지금은. 그걸 필요한 걸 배울 수도 있는 시대고, 그렇죠? 뭐 악기를 배운다 하더라도 우리가 홈스쿨러가 유리해요. 왜? 낮에 시간이 많잖아요. 우리 애들이 수영을 배우는데 선생님이 놀고 있는 시간에 가니까 너무 좋아해. 다른 애들은 다 오후에 오는데 우리는 선생님 노는 시간에 갔더니 3명, 우리 애들만 별도 해주고, 그런 장점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자녀 달란트와 또 부모 개발, 부모 전문가가 필요하죠. 이건 다 얘기인데, 이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는데, 지금의 제가 대학생들 보니까 참 문제가 이 3가지가 문제더라고요. 일단은 무조건 스펙은 뭐 확실히 하려고 잡으려고 해요. 스펙. 그 다음에 성공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너무 문란해. 3번째가 섹스 너무 문란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탤런트,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그 다음에 이 튜터, 멘토, 그런 부모의 컨셉을, 그러니까 사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잘 이렇게 방향성을 둘 수도 있잖아요. 그거 준비하고, 그 다음에 3번째는 팀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학교 다니면 저는 팀플레이를 못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신제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장갑동 목사님이 공부 잘해서 1등 했다. 그럼 난 절대 1등이 안 돼. 그렇죠? 내신제를 강조되어 있지만 홈스쿨 아이들은 내신제보다는 검정고시를 봐요. 장갑동 목사님이 100점 맞았어. 그 나는 99점 맞을게. 나도 100점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리고 홈스쿨 아이들은 팀워크를 해도 관계가 없어요. 저게 아니야. 친구들이야. 그래서 홈스쿨러 아이들이 잘 자라는 그런 코어원 모임에 가면은, 뭐 저희 모임도 마찬가지지만, 이 간단하게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31살까지 있어요. 같이 모여요. 만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처음에 몰랐는데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아이들이 자기 미래를 봐. 저 오빠, 저 언니, 저 선생님도 홈스쿨러 출신이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자기들끼리만 달랑 있으면 모르는데 그 미래를 볼 수 있어서 좋고, 그 다음에 그 나름대로 팀워크를 해요. 팀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쫙 팀워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가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홈스쿨링 또는 처치 스쿨링 융합한 홈스쿨링, 뭐 대안학교도 있겠지만, 어쨌든 같이 융합되는 것이 가정의 회복,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자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얘기 되면, 저는 홈스쿨링 덕분에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고 섬겨주면서 혜택을 엄청 받았어요. 교수로서. 개인적인 겁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공부를 이제 물어봤어요. 넌 어느 쪽 하고 싶냐? 그러니까 아빠 전공을 하고 싶대. 그럼 아빠는 기분이 좋잖아요. 얘가 전전공을 나랑 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럼 내가 멘토를 하니까 내 말 잘 순종하라. 집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제일 예쁜 애가 누구예요?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아들 하나에 딸 셋인데, 그러면 누가 제일 예쁘죠? 아들이요? 첫째 딸이요? 막내 딸이요? 막내 딸? 첫째 아들이 제일 예쁠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 물어봐야 돼. 마지막 질문. 역시 장 목사님. 아니, 난 첫째 딸, 둘째 딸, 막내. 다 손 안 들으면 다 똑같다. 그러면 다 똑같다. 이 거짓말 같아. 저는 와이프랑 똑같은 말이에요. 제일 예쁘네요. 말 잘 듣는 애가 제일 예뻐. 순종하는 애가 제일 예뻐. 그게 홈스쿨의 방향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든 운동이든 뭐든 이렇게 딱 말했을 때 순종하는 놈이 제일 예쁘지, 아들이라고 예쁘지 않아요. 아들이 장기도가 말 잘 듣나 보다. 아빠 말을. 어쨌든 아들이 떠나서요. 딸도 순종하면 최고야. 아들이 속삭인다. 홈스쿨을 순종하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딸은 뭐 자기가 영어 교육을 하고 싶어 했고, 아들은 이제 좋아서 왔는데, 그러니까 아빠가 어떤 생각이 바뀌냐? 얘가 내 밑에서 전자공학을 한다. 그러면 제가 그랬죠. 그래서 제 밑에서 석사, 박사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이 뭐라 하더래? 야, 너는 어떻게 아빠 밑에서 가서 공부하냐? 불편하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야, 아빠한테 배우지 누구한테 배우냐? 아빠가 제일 잘 가르쳐줄 거 아니야. 아빠가 최고지, 제일 가르쳐주니까. 그럼 누가 스트레스 받죠? 아빠 엄청 받죠. 내가 맨날 물어봐. 아빠가 지금 광운대 전작가에서 연구가 몇 등 했어? 물어봐요.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요? 아빠를 따라가는 거 괴로운 거 이거. 그럼 제가 어떻게 돼요?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해야죠. 맨날 1등 해야 돼요. 자, 제가 61살이거든요. 솔직히 교수님들 중에서 60 넘어서 연구한 사람 하나도 없어. 아시죠? 없어요. 저희 학교도 하나도 없어. 저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왜 하죠? 아들이 따라오니까. 팀워크. 너무 기쁜 거야. 얘가 하니까 저도 같이 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젊은 교수들이 너무 부러워해. 제 밑에 박사만 20명 있어, 20명. 이 나이에 없어요. 왜냐하면 동기부여가 되니까. 아, 얘가 홈스쿨을 하니까 아빠를 기대하는구나. 그럼 나도 열심히 해서 팀워크 해야지. 기대가 돼요. 그래서 보면서 이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서 손자 이루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놀변성이 나올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학술대회를 가면은 유대인들은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하고 손주 데리고 학술대회 참석해. 그러면서 얘는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거야. 야, 이렇게 학술대회를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연구하고. 그러니까 몇 년 쌓이니까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아버지가 아들 가르친다면 뭐라 그래요? 저거 좀 이상하네. 그렇죠? 근데 홈스쿨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더 세게 가르치지. 도리어 더 편파적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어. 더 역차별을 해, 일부러. 아마 여러분들이 홈스쿨하는 아빠로서는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저는 지금은 얘가 홈스쿨 덕분에 내가 이렇게 혜택을 보는구나. 그리고 동기부여도 되는구나, 아빠로서. 아마 지금 아빠들은 홈스쿨하면 힘들거든요. 그렇죠? 시간도 내야 되고 그 시간에 아들하고 놀아줘야 되고 굉장히 기뻐요. 사실은 기쁜데 더 나이 들면은요, 제가 보니까 더 기뻐. 전화하게 되니까 더 기뻐.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 쪽 분야를 해준다면 더 기쁘고. 그럼 아빠가 쌓였던 노하우를 다 전수해 줄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뛰어나요.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대학 진로에 대한 질문 혹시 간단히 혹시 대학 보낼 학생들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연락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